안녕하세요. 아마존 아니키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바깥 날씨는 잠깐 좀 쌀쌀하고요. 오늘은 지금 뒤에 보이시는 박스 보이시죠? 예, 제가 직접 금요일이라서 지금 물류업체에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로 이제 다 택배로 보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는 만약에 오늘 안 보내면은, 오늘 택배로 보내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착을 하죠, 물류업체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해서 3일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연말이라서, 이제 11월 말일이잖아요, 지금. 연말이라서 지금 빨리 아마존 창고에다 물건을 갖다 넣어야 연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갖다 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갖다 줘야 물건이 팔릴까 싶어서.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은 제가 PL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베이트 라벨이라고 해서, 라벨이죠 라고 해서 자신의 브랜딩으로 물건을 파는 걸 PL이라고 그러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성공을 하면 한두 제품으로 진짜 1년에 뭐 1억 이상도 벌 수 있는 순수익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1억 이상, 뭐 2, 3억 한두 가지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PL이죠.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PL을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아마존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PL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완벽한 PL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제조를 한 게 아니고 도매국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곡동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했죠. 그때 이제 뭐 프레쉬, 그 다음에 지금 기억나는 게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유 거품기,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핸들 붙여가지고 문 열기 편하게 하는 그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한 4종류를 제가 이제 PL 제품을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광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물건을 싸서 보내놓으면 팔리는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제품들 쭉 찾아서, 그래서 이제 보낸 거죠. 그때는 이제 뭐 테스트 삼아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어치 구매를 해서 열심히 포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사은품을 제가 또 이렇게 넣어서 구성을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해서 4아이템을 아마존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2제품은 하나도 안 팔렸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한 제품은 뭐 한두 개 팔리고 말았고, 그리고 4번째 물건이 6개월 됐는데 완전히 솔드아웃 됐죠. 그게 왜 솔드아웃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품이 쌌나? 뭐 마진이 남질 않았으니까 뭐 마이너스였죠. 뭐 물류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마이너스였죠. 어쨌든 그게 뭐였냐면은 그 우유 거품기에 제가 이제 조그만 미니 거품기를 하나 더 추가로 넣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팔았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경쟁력이 없었죠. 저는 테스트 삼아 다 넣은 거라서 나름 뭐 6개월 만에 다 팔았어요. 그거를. 신기하죠. 광고도 안 하고 뭐 전혀 그냥 물건만 갖다 넣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서 그 물건을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제품들을 다 구매를 해서 처음에 도매업체로부터 구매를 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그때 크몽에 있는 사진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사진을 다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에 올려야 되는 사진을 만들었죠. 그리고 제목도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피버라는 데를 알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 거를 이렇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내 거 이름만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그때 만들어서 넣고 디스크립션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아마존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게 있었어요. 그거 듣고 그냥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뭐 해도 뭐 수익은커녕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아마존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이제 셀리어스를 했었죠. 근데 셀리어스를 했는데 3개월 만에 막 3만 불, 뭐 빠르신 분들은 뭐 3개월 만에 5만 불을 막 매출을 올리시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 이거 뭐냐,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급하게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다 도로 한국으로 빼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셀리어스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셀리어스를 몇 년 하다가 이제 한참 이제 셀리어스가 또 이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또 PL 바람이 한번 또 불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PL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제품이 이제 목베개, 쿠션 목베개였어요. 그거는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이제 정글 스카우트에 보면 니치 헌터라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는 이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것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니치 헌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찾아주는 거죠. 어떤 물건을 팔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는 건데 니치 헌터 비슷한 제품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니치 헌터밖에 사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뭐 장점은 뭐냐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을 찾아준다라는 거죠. 뭐야 이런 게 팔려? 이런 제품이 있어?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종교적으로 쓰이는 그 향 같은 거예요. 향을 피우는 이런 향이 아니라 징 같은 종 같은 건데 이게 어느 종교에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는 아니었어요. 티벳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뭐 종교 그쪽도 불교죠. 그런 데서 쓰는 아마 종교 물품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요만한 한 주먹 안에 들어가는 쇠로 된 뭐 종 같은 거였는데 이게 땅 치니까 맑은 소리가 찡 하면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교 의식을 할 때 아마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상상도 못했죠. 미국에서 그 물건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를 구매해서 파는, 그때는 제가 알리바바도 몰랐어요 사실. 알리바바도 몰랐고 1688도 몰랐고 그때 알았으면 그걸 찾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아마존에서 팔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니치 헌터나 같은 프로그램에서 찾으면서 알게 된 거죠. 장점은 그거예요. 이제 이 제품이 아마존에서 얼마큼 팔리고 그다음에 몇 명의 셀러들이 팔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뭐 순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니치 헌터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찾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L을 하거나 셀리어스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내가 뭘 팔아야 되지? 뭘 갖다 팔면 되지? 라는 하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니치 헌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제품들은 그거를 뭐 그 당시에 한 달에 8불인가? 아니 80불인가? 거의 뭐 만원, 10만원 매달 사용료가 그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한 달에 매달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제품을 찾을 동안 그게 뭐 2, 3개월이 됐던 간에 그 제품들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건 왜냐면 나의 그 제품을 보는 그 안목을 키우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물론 아마존.com을 계속 보는 것도 좋지만 그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품들, 직군, 아이템군, 상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아, 미국에는 이런 걸 써? 뭐 이런 게 한 달에 10,000개가 나가? 우리 뭐 지마켓이나 뭐 옥션 같은 데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죠. 어떤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뭐 광장시장이나 아니면 뭐 그 도깨비시장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나 가야 있을 법한 물건들을 아마존에서 파는데 그게 또 팔리는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물건을 찾았죠. 저도 찾아서 전 처음 보는 목베개였어요. 이게 이제 욕실에서 사용을 하는 목베개인데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이 뭐 그렇게 경쟁도 그 당시에는 심하지도 않았고 나름 1등 하시는 분이 한 달에 3,000개 정도를 혼자 파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키워드로 물건을 찾아보니까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그때 피해를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제품을 이제 알리바바에서 소싱을 했죠. 그 알리바바에서 이제 그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야, 내가 이 제품을 아마존에 런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남자분이셨는데 상당히 괜찮은 분을 제가 처음에 만났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제품을 소싱해 줄 수 있다. 뭐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자기가 그 제조사의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원은 아니고 이제 에이전시였죠.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근데 나름 괜찮은 친구였어요.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제품을 소싱을 했고, 근데 그 단품만 팔기에는 제가 좀 너무 뭐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제품이 욕실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 하나를 뭐라 그럴까, 보너스 개념으로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의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이게 그때가 이제 2월 달인가 그 차이니스 뉴 이어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구정이죠. 우리나라는 구정이죠. 구정에 걸려가지고 한 달이나 딜레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품을 그 친구한테 샘플을 받아서 그거를 또 이제 쿠몽에서 사진업자한테 보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쿠몽에서 요거를 이제 그 메인 페이지, 아마존의 이제 상세 페이지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메인 페이지에 올라갈 그거를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또 그것도 쿠몽에서 찾아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밑작업이라 그러나요? 그림 그릴 때 그거를 이제 나는 요렇게 제품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포토샵 작업을 해서 내가 찍은 사진하고 그다음에 욕실에서 그거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쁘게 해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한 6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2장 정도, 뭐 보통은 뭐 한 장에 뭐 5,000원인가 뭐 얼마나 그러는데 뭐 얘기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사진 작가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욕실에서 이제 촬영을 해주는데, 욕실 촬영비가 또 그때 추가비가 또 얼마 더 들어갔었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멋지게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작업하고, 그래서 포토샵 작업도 뭐 그 당시에 10만 원인가 10만 원 언저리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 타이틀 하고 이제 디스크립션, 이거는 제가 이제 피버라고 하는 미국 쿠멍이죠, 재능 기부 사이트에 이제 원어민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키워드 작업하고, 키워드 추출은 제가 했어요. 제가 했고 그 키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리스팅도 제가 다 했죠. 피해도 리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버에서 찾은 그 원어민한테 내가 이 제품을 팔려고 하니까 네가 한번 멋지게
타이틀하고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만들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말 나름 원어민이 만들어서 그러는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구사력으로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에 100불인가 120불인가 줬어요. 그 작업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구성을 마치는데 한 30만원에서 뭐 5만원 정도 뭐 맥심 30불 정도 들었던 3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서 그거를 팔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광고를 했죠. 광고를 해서, 근데 이제 광고에서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제가 광고를 할 줄을 몰랐어요. 광고하는 방법을 배우긴 배웠지만 뭐 기브웨이라던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니치 헌터에서 하는 그 메일 수집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5불짜리면은 90%를 DC를 해서 그 회원들한테 보내서, 자, 내 제품을 90% DC를 하니까 네 제품을 가져가서 사라, 그리고 리뷰를 좀 달아달라. 이 작업을 했고,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제 지인들한테 구매 요청을 좀 해서 피드백을 좀 달아달라 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었고, 허용이 됐다기보다는 크게 규제를 받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리뷰가 10개 정도 달렸었어요. 10개 정도 달렸고, 경쟁 업체가 별 하나짜리 리뷰도 달아줬죠.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별 1개짜리 리뷰 하나, 그리고 별 5개짜리가 그 당시에 10개 정도 달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고, 광고를 돌리니까 순위가 그 당시에 한 3만 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3만 등까지.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은 나갔어요. 25불짜리가. 그 당시에는 28분 정도 했었고, 뭐 25불로 내렸다가 뭐 19불도 했었다가 뭐 가격 조정을 좀 막 했었죠.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이제 또 PL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테스트 개념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도 6개월 만에 완판을 다 했죠. 몇 개를 한 500개? 그 당시에 그게 개당 5,000원 정도였으니까 2,500불에 뭐 한 3,000불 정도 뭐 이게 배송비까지 다 해서 했고, 중국에서 배송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그 로지스틱은 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거기서도 또 딜레이가 좀 됐었죠. 그렇게 해서 1년에 이제 그 완판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몇 개 남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9.99불에 그거를 이제 다 팔았죠. 그때는 광고도 안 했는데 다 나가더라고요. 광고를 안 하면, 근데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광고를 안 했는데도 나가요. 희한하게 그거를 다 알아서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25불짜리가 9.99불에 팔리니까 뭐 이제 아마존에 이제 그 알고리즘이 밀어줬나봐요. 같은 제품군에서 가격이 워낙 싸니까 얘가 이제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팔았고, 물론 이제 광고비하고 그런 것들 치면 이제 마이너스죠. 광고도 제가 한번 그 피버에 그 아마존 그 광고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얘한테 한번 의뢰를 좀 해봤죠. 자, 너는 어떻게 하나 한번 내가 보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거를 뭐 지금은 이제 다 까먹었는데, 광고를 2개로 이렇게 키워드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키워드 작업은 빼고,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구매한 광고는 살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광고 버젯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불 정도로 책정을 하고, 클릭당 단가를 뭐 한 0.3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품은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상 뭐, 그리고 또 이제 저희의 피해 사브한테 이제 또 조언을 얻은 바에 의하면 이 광고는 계속 해야 된대요. 계속 해야 돼요. 제
저랑 같은 이제 경쟁업체 분 같은 경우도 그분은 지금도 광고를 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항상 떠요. 그 한 달에 3,000개 이상씩 판다는 그분은 꾸준해요. 뭐 업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분은 계속해서 그걸 팔고 있고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순위가 메인 페이지에 뜨죠. 저도 물론 1페이지에 떴었습니다. 1페이지에 떴었고 이제 그 키워드를 치면 1페이지에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돈을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본시장은 뭐든지 자본이 짱입니다. 돈을 쓰면 뭐 버티는 거죠. 버티기예요, 버티기. 그래서 이 PL은 사실 돈이 없으면, 자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뭐 제가 아는 분은 뭐 개인이 뭐 1,000만 원 정도 썼다라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하게 광고를 하면 어쨌든 저는 그때 브랜딩을 이제 제 브랜딩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미국의 변호사가 하도 자꾸 이 돈 저 돈 달라고 하니까 짜증나서 이제 브랜딩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제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팔았었어요. 뭐 나름 제가 봤을 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긴 했지만 그 제품을 지금까지 계속 광고를 하면서 팔았다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PL을 해서 아마존에서 내 제품, 내 상품으로 꾸준하게 물건을 팔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내 자녀들한테, 내 손자들한테까지 계속 그거를 물려주고 싶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마존은 가능합니다. 그거를 찾으세요. 열심히. 뭐 직장 다니시면서 심심할 때마다 이런 뭐 세미나라던가 이런 다니세요. 그냥 놀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 같은데 이런데 가시고, 또 중국에 가끔씩 EU라던가 이런데 가셔서 어떤 제품들이 있나 구경하러 다니세요. 놀지 마시고 일하세요. 일. 그러니까 컴퓨터 들여다보고 게임하지 마시고, 그런 앞으로 내가 우리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잖아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일은 한 50세만 되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는. 뭐합니까? 50년 동안 뭘 해요? 내가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50년을 뭐 해서 먹고 살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50살이 은퇴하고 나서 막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남은 50년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노동 일을 하고 내가 경비를 서가면서 돈을 벌어서 5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30, 40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물론 지금 직장 다니니까 뭐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뭐 마냥 그렇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직장은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언젠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내가 이 과정을 3년 정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우세요. 3년 정도 플랜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브랜딩도 상표도 등록하시고, 그리고 뭐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뭐 이런 거 짬짬이 내셔서 중국 EU에도 갔다 오시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가끔씩 저기 뭐 코엑스나 이런 데서 많이들 나와서 전시회도 하잖아요. 가세요. 그런데 가셔서 어떤 물건들이 팔리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세요. 그거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찾으셔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후반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역시 저는 아재입니다. 결국은 잔소리로 끝나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되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50이 넘어서 아마존이라는 걸 할 줄 아니까 하루에 그래도 몇 시간 일하지 않으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꼭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제품, 여러분들의 브랜드 반드시 만드셔서 행복한 노후 생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